안녕하세요. 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좋아하는 일을 통해 행복한 창업하세요 파트 2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 동덕여자대학교의 윤석호 교수입니다. 이번 파트 2는 창직에서 창업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창직과 창업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혼자서는 영이 될 수 없고 서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다양한 역할이라는 것이 결국은 직업이라는 것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컵라면 연관되어 있는 어떠한 일들을 이렇게 모식도로 한번 표현을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겠죠. 뭐를 먹기도 할 거고, 어떻게 무엇을 이용하기도 할 거고, 잠을 자기도 할 거고, 그럴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떠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구입을 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 그것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소멸하는 그 모든 전반적인 과정에 사람들이 관여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관여하는 그런 것들이 다양한 직업의 형태로 나타난다. 직업이란 정말 우리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굉장히 밀접한 그런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있다라는 거를 컵라면의 예를 들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창직과 창업, 그거를 조금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창직이란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활동을 통해 스스로 새로운 직업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창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업 조직을 설립하는 행위,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면 창직이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떠한 조직을 만들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창업 아이템을 원하는 고객들이 모여있는 시장에 진입을 하면 그거는 창업이 되는 겁니다. 창직은 기존에 없던 직업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게 직업으로 머물 수도 있지만 그 직업을 통해서 또 다른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만들어낸 직업이 창업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직업으로 머물러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장의 어떤 기회와 니즈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겠죠. 창업은 직업의 개념보다는 창업의 기회가 포착이 돼서 하나의 사업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창직을 했다면 이를 통해서 창업을 창직이란 어떤 직업을 사업화했을 경우에 창업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일 수 있겠지만, 창업을 먼저 했을 경우 그 창업이 반드시 창직이 뒤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순서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미에서 직업으로, 그 다음 다시 창업으로 라는 제가 키워드를 갖고 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유튜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처음에 유튜브 플랫폼, 그러니까 유튜브 플랫폼을 만든 회사는 스타트업이었죠. 창업이었죠. 창업을 해서 그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그 플랫폼에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내가 찍은 동영상이든 아니면 갖고 있는 동영상이든 그렇게 온라인에 업로드해서 그 동영상을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보는, 그게 이제 유튜브 플랫폼이죠. 어느 순간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글로벌하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유튜브를 이용하기 시작을 하고 하면서 그 안에서 유튜브라는
어떤 그 동영상 플랫폼을 매개로 해서 내가 돈을 벌 수도 있겠구나 라고 누군가가 처음에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한다면 그 전에 취미를 올렸을 때하고는 다르게 그러면 당연히 퀄리티가 더 높은 동영상이어야 되겠죠. 본인이 영상을 하나 제작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스텝들이 같이 참여해서 영상을 만들고 그런 영상들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그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고수익을 내는 유튜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들을 매개로 해서 사업을 해도 되겠구나 라고 누군가 또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직업이 다시 창업으로 이어지는 이런 사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고 매니징해주고 같이 기획을 해서 어떠한 뭐 영상인을 만들거나 또는 올릴 컨텐츠를 같이 만들고 이런 것을 해주는 그런 회사들을 MCN 기업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산업 영역에서의 새로운 산업명인 거죠. 산업명. 이런 그 MCN은 그 여러 개의 유튜브 채널들과 제휴한 조직으로 그 어떤 제품과 프로그래밍, 자금 지원, 뭐 파트너 관리, 뭐 디지털 저작권 관리, 뭐 수익 관리, 뭐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잠재 고객을 확보하고 뭐 이런 것에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조직이자 기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그 유튜버와 같은 사례는 그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블로거라는 용어 뭐 지금도 쓰고 있는데 그 한창 그 파워블로거라고 해서 인터넷에 사실은 이 블로그는 그 포털 사이트가 그 일반인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일기장 같은 공간 서비스용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그 포털 서비스명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의 블로그를 만들고 운영하면서 그 블로그에 여러 가지 뭐 컨텐츠들을 올리고 그러다가 뭐 사람들이 인터넷 검색하다가 그 블로그가 유명해지는 거죠. 유튜버랑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블로그를 통해서 어떤 수익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블로거라는 용어가 하나의 직업처럼 인식이 됐었고 지금도 뭐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그 인기가 많아지고 하게 되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온라인 마케팅 전문 회사 같은 거를 창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핸드메이드 본인의 어떤 손기술을 가지고 소규모 창업을 하는 이런 사례가 최근에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본인들이 만든 어떤 걸 가지고 만들어서 했을 때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좀 더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갖고 온 이 자료는 그 아이디어스라는 사이트입니다. 아이디어스 플랫폼.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아이디어스에 올리면 그 아이디어스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평소에 취미를 즐겨 하던 무언가를 가지고 핸드메이드 창업을 하는 사례가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혹시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어떤 손기술을 갖고 있고 그 손기술로 해서 만들어진 무언가를 한번 판매해 보고자 할 때 그 아이디어스라는 사이트를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의 이제 사례입니다. 미국의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페이스북도 처음에 시작은 그 대학생들끼리 서로의 사생활을 훔쳐볼 수 있도록 만든 작은 웹사이트였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입소문을 타고 야, 그 너네끼리 뭐 이용하는 무슨 사이트가 있다며 그거 나도 이용할 수 좀 있게 해주면 안 되겠어? 이러면서 점점 더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게 플랫폼으로서 충분한 사업 기회가 여기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업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창업이란 거를 처음에 생각을 할 때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의 주변에서 어떠한 창업의 어떤 기회를 발견하거나 아니면 창업 아이템의 어떤 단초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처음에 가볍게 소규모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게 니즈와 연결되게 된다면 거기에 창업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창업과 관련된 어떻게 10가지 원칙이라고 해서
좀 정리를 해서 자료에 좀 담아봤습니다. 여러분이 그 창업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 뭐 이렇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일단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한번 A4 용지에다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최근의 트렌드, 어떤 사람들이 트렌드는 뭔지 그걸 또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하는 것을 한번 쭉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어본 것들 중에 3가지 분야에서 다 똑같은 단어가 하나가 나온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창업 아이템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파트 2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